그래서 우리는 이 증권을 현물로 주지 않고요. 수익증권을 만들면 무조건 딴 데 갖다 놔요. 어디 갖다 놔요? 한국예탁결제원이라는 데 갖다 놓죠. 그러면 증권이 쭉 있고요. 이 증권을 거래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 증권은 누구 거고 이 증권은 누구 거고 수익자 명부를 쫙 관리하죠. 우리나라의 유가증권은 다 이런 식으로 예탁해서 운영합니다. 우리 아버님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사셨대요. 삼성전자 주식이 100만 원이 넘어요. 그걸 샀으니까 우리 삼성전자 주식 다 봤죠? 본 적이 없지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도 주식을 만들면 다 여기다 갖다 놓죠. 그러면 우리는 통장으로 샀다 이것만 표시가 되고요. 진짜 주식은 예탁결제원에서 주주 명부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장 거래가 되고 현물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제일 가장 기본적인 펀드 투자 신탁이에요. 얘는 아주 좋은데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펀드가 부동산에 투자하는 부동산 펀드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면 고객 돈을 받아서 부동산을 사. 그래서 임대를 줘. 그럼 임대 수익이 들어오죠. 임대 수익을 나눠주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팔면 시세 차익이 남죠. 시세 차익을 나눠주고 이렇게 운영하는 펀드예요. 그럼 얘는 부동산을 누구 명의로 사요? 돈은 고객 개인들 돈이야. 이거를 구분 등기를 하면 등기부등본이 이만해지겠죠. 사람들이 사고 팔고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그럼 누구 명의로 사야 돼요? 운용회사 명의로 사. 그러면 취득세, 등록세는 누구 명의로 내? 얘는 다 좋은데요. 법적인 대표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금 문제라든지 소유권 문제라든지 얘가 M&A 펀드예요. 자금을 모아서 부실한 회사를 인수합병해. 그래서 정상화시켜서 팔아. 시세 차익을 내. 누구 명의로 회사를 인수해요?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객이 있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령회사를 하나 만들어요. 이 유령회사를 우리가 페이퍼 컴퍼니, 종이 쪽지 회사라고 얘기하죠. 이 페이퍼 컴퍼니는 뭐예요? 그냥 가서 사업자 등록증만 내는 거예요. 그러면 법적으로 회사는 있는 거야, 지금. 사무실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무늬만 있는 회사예요. 그럼 부동산 누구 명의로 사요? 이 회사 명의로 사요. 세금 누가 내? 이 회사가 내지. 그러니까 아까처럼 대표격이 없는 걸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고객이 회사에다가 돈을 내야 되겠죠? 그럼 회사는 돈을 받았으니까 뭔가 증거를 줘야 되잖아. 회사에 투자하면 뭐 줘요? 주식을 주죠. 주식. 그래서 이 고객은 수익자가 아니라 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아까 우리 대표격이 없었던 걸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얘는 유령회사잖아. 어디 가서 사요? 회사가 없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회사가 지정을 해줘요. 판매회사는 어디? 그러면 고객이 이런 회사에 직접 가지 않고 판매회사에다가 돈을 내는 거죠. 그럼 누가 운영해요? 이것도 지정해줘요. 운용회사를. 그러면 판매회사가 운용회사에 돈을 내죠. 그러면 운용회사가 판매회사를 통해서 주식을 고객한테 주겠죠. 그렇죠? 그럼 얘도 아까 같은 짓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도 신탁회사를 지정해요. 그러면 운용 지시만 하고 보관 관리는 얘가 하고 그 다음에 감시를 하죠. 그러면 이 현물 주식을 진짜 줘요? 아니요. 이것도 현물 거래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똑같이 예탁결제원에 예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왼쪽에 있는 그림하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하고 정확히 똑같죠? 뭐만 차이가 있어요? 가운데 얼굴 마담이 있냐 없냐 이것만 달라지는 거지. 그 대신에 얘는 얼굴 마담이 있으니까 법적 대표격을 가지고 법적인 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얘보다 유리하죠. 이런 형태의 펀드 중에서 이 회사가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펀드를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요. 얘를 회사로 만들 수가 있고요. 이거를 회사형 펀드라고 하고요. 얘를 농협이나 수협이나 신협처럼 조합의 형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를 조합형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형은 상법상 회사의 종류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하죠. 이게 만약에 주식회사다. 그러면 얘를 우리가 투자회사라고 불러요. 영어로 mutual fund. 우리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 이거죠. 두 번째, 얘가 유한회사다.
그러면 투자 유한 회사라고 부르죠. 얘가 만약에 합자 회사다. 그러면 투자 합자 회사 이렇게 불러요. 이때 여러분이 여기서 조심하실 거 하나, 상법상 회사 중에서 한명 회사라는 게 있는데요. 이 펀드로 만들 때 한명 회사는 없다.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 조합은 두 가지로 나누죠. 그래서 하나는 그냥 조합이 있고요. 하나는 익명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어떻게 다르냐면요. 조합은 공동사업이에요.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같이 일을 하고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근데 익명조합은 단독사업이에요. 이건 뭐냐면 어떤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이렇게 운영할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돈만 출자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같이 일해서 나눠 먹는 거고, 얘는 그 한 사람이 일을 해서 번 거를 나눠 먹는 건데 그 사람의 일에 내가 출자를 해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우리가 영업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조합에 투자하는 조합 형태의 펀드는 투자 조합이 될 거고요. 이렇게 익명조합 형태의 펀드는 투자 익명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법적으로 펀드가 몇 가지 있는 거예요. 투자 계약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투자 신탁이라는 게 하나 있는 거고요. 회사형의 3가지, 조합형의 2가지, 총 6가지의 펀드의 구분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 M&A를 전문으로 하는 사모펀드 중에서 사모펀드 전문 투자회사라고 해서 이제 하나가 더 있어서 7가지로 구분해요. 근데 공식적인 법적 펀드는 지금 6가지죠. 근데 우리 시장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여기 투자 신탁하고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 형태로 되어 있는 투자회사, 이 2개를 제일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 이제 공부할 때는 투자 신탁과 투자회사를 구분해서 공부를 같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펀드 자산 분리해 보면 맨 밑에 신탁과 회사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신탁 제도를 이용하는 건 뭐예요? 투자 신탁이 되는 거고요. 회사 제도를 이용하는 건 뭐예요? 투자 회사가 되는 거겠죠. 그 개념 기억해 두시고, 오른쪽에 투자 펀드의 분류가 나옵니다. 법적 형태에 따라서는 두 번째 줄에 회사 형태, 신탁 형태, 조합 형태 등이 사용이 된다 돼 있죠. 회사 형태가 뭐예요? 3가지. 투자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뭐는 없어요? 한명회사는 없다. 기억해 두시고, 신탁이 뭐예요? 투자 신탁이라는 게 있고요. 조합은 뭐예요? 익명조합과 조합 2가지로 구분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운용 구조에 따른 분류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개방형이냐, 하나 넘겨보시면 폐쇄형이냐, 2가지로 나옵니다. 얘는 기본적인 컨셉은 뭐냐면 중간에 중도 환매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예요. 그래서 중도 환매를 중간에 할 수 있으면 개방형이라고 하고요. 중도 환매를 못하면 폐쇄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펀드를 가입하고 만기 전에 중간에 내가 해지를 할 수 있냐 없냐 이걸로 구분하는 거예요. 펀드를 만약에 중간에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으면 내가 맨 처음에 100억 원을 만들었어요. 펀드를. 그럼 중간에 사람들이 해지해가지고 가. 그러면 펀드 규모가 작아지겠죠. 그럼 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 개방형인 경우에는 중간에 해지를 할 수 있는 대신에 펀드를 추가로 발행할 수 있어요. 그렇게 추가로 발행하는 펀드를 우리가 추가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맨 밑에 2번째 줄에 보시면 얘는 환매가 되면 그거를 메꾸고 펀드 규모를 유지하거나 키우기 위해서 뭐를 허용해요? 추가 발행을 허용하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추가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개방형은 통상 추가형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처음에 펀드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뭐를 좀 유의해야 되냐면 펀드를 내가 사면 수익증권 준다 그랬죠? 그러면 내 손에는 없는 거지만 예탁결제원에 내 걸로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수익증권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펀드를 환매해. 펀드 가입하고 나중에 중도에 해지한다는 뜻이에요. 은행 가서 해지한다는 거는 내 수익증권을 주고 돈으로 다시 찾는 거죠. 그러면 그 수익증권은 어떻게 해요? 그럼 일반인들 생각에는 내가 갖고 있던 수익증권을 은행에 팔았으니까 은행이 그거 들고 있다가 딴 사람은 또 팔 것 같잖아요. 이렇게 다시 환매된 수익증권은 모두 소각합니다.
없앱니다. 왜냐하면 기준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와서 새로 가입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새로 만들어서 줍니다. 예전에 있던 걸 파는 게 아니라 그걸 우리가 추가 발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얘는 추가 발행이 된다는 건 고객이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반대로요. 한 페이지 넘겨서 폐쇄형 펀드라는 게 있죠. 얘는 첫 번째 줄에 보면 환매가 불가능해요. 환매가 불가능하면 중간에 돈 찾아가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럼 펀드 규모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러니까 얘는 추가 발행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얘는 추가 발행을 안 합니다. 그럼 아까 우리 그 추가형에 반대돼서 추가 발행 안 하는 거를 단위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폐쇄형 펀드는 통상 단위형 펀드로 운영이 되죠. 얘는 추가 발행이 안 돼, 환매도 안 되고 추가 발행도 안 되니까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폐쇄형 펀드는 고정된 자본금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운용을 아주 자유롭게 할 수 있죠. 고객이 찾아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거 개념만 여러분이 정리하시고 뒤쪽에 가면 폐쇄형 펀드 다시 세부적으로 배울 거예요. 일단은 지금 개방형은 중도 환매가 된다. 그 대신에 추가 발행도 허용이 되고 폐쇄형은 중도 환매 안 되고 추가 발행도 안 된다. 개념만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공모냐 사모냐. 이거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모집하면 공모, 소수의 특정인에게 개인적으로 모집하면 사모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첫 번째 줄 끝에 보면 사모펀드는 사모 방식으로만 투자자를 모으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사적으로. 그래서 투자자 수를 제한합니다. 이 투자자 수는 몇 명으로 제한해요? 50인 미만. 그러니까 공모펀드는 50인 이상이고요. 사모펀드는 50인 미만인데요. 50인 미만은 다시 표시하면 49인 이하로 표시할 수 있죠. 미만과 이하는 아시죠? 포함되냐 포함되지 않냐니까 사모펀드는 49인 이하인데요. 뒤쪽에 나올 거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면 49명을 계산하는데 이럴 수 있죠. 내가 만들었는데요. 다른 펀드에서 내 재산에 투자할 수 있죠. 내 수익증권을 다른 펀드가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른 펀드에 있는 투자자들을 같이 계산해서 49명을 맞춰야 돼요. 따로 걔는 따로 계산해요. 예, 같이 계산해서 49명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다른 펀드가 내 재산의 10% 이상을 투자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펀드 투자자 숫자를 합쳐서 49명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다른 펀드 투자자는 합산해서 계산한다. 이것도 여러분이 미리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뒤쪽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4번, 내국 펀드냐 외국 펀드냐. 이거는 어느 나라 법률을 따르느냐에 따라 달렸죠. 첫 번째 줄에 우리나라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내국 펀드, 외국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외국 펀드 이렇게 얘기한다.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넘어가면 규제 체제가 있죠. 규제 체제는 몇 가지 지문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총설에는 맨 마지막 줄에 우리나라 펀드를 규제하는 법이 뭐예요? 자본시장법이다.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밑에 규제법률은 자본시장법인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법률들을 합쳐서 통합해서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업종별로 규제하던 것을 한꺼번에 통합한 것이 자본시장법이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하나 넘어가시면 규제기관이 있는데요. 규제기관에서는 눈여겨보실 게 공적기관이냐 자율기관이냐를 보셔야 돼요. 우리 펀드를 규제하는 공적기관은 하나입니다. 금융위원회. 근데 그 금융위원회가 규제만 하지 실제 집행을 안 하거든요. 그 집행을 하는 게 어디예요? 금융감독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공적기관은 두 개로 보시면 되는 거죠. 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고요. 예, 세 번째 줄에 보시면 한국금융투자협회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금융투자업자들이 모여서 만든 협회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 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곳이에요. 이 금융투자협회는 공적기관은 아니에요. 자율규제기관입니다. 그래서 공적 규제기관은 두 개다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